대해서 기업을 이제 사회의 공기로 생각하신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그 포럼 회원들의 SNS들이나 뭐 이런 거를 읽어보다가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 아주 이제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건 도대체 뭐고, 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연금이라든지 이 연금, 우리 또 연금, 그럼 또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 이제 가끔씩 조언들을 올리시거든요. 좋은 말씀 좀 요약해서 한번 해주시죠. 왜 이게 이 근대로 넘어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저는 대학 때 사실 운동권이었어요. 골수 운동권이었고 사법시험도 안 치려다가 소련 무너지면서 이제 충격 먹고 그때 막스의 저작을 신추해서 읽었어요. 막스는 이렇게 바로 그 사회를,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자의 승리해 온 역사,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막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근데 전 근대 공산주의는 귀족들만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아주 일부의 귀족들만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그리고 대부분의 90%, 80%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었어요. 근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러한 신분과 계급에 따른 생산수단의 소유 제약을 철폐하고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류의 거대한 도약이다. 누구든지, 특히 최근에 그렇게 된 게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주식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주식을 공개했어요. 물론 그 일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공개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하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다 주식을 공개했어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국민들이 퍼블릭 오퍼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거든요. 거대한 도약이 시작이 됐죠.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지 생산수단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생산수단을, 저는 그때 막스 책, 지금도 그 마음이, 막스는 뭔가 잘못됐다. 거대한 도약을 했는데, 자본주의가 거대한 도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왜 이런 건지 공부를 했고, 그 생산수단이 여전히 자본가만 소유하고 있고, 그것으로 또 억압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부자업에서 에셋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에셋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공동체 내에서 생산 조직이, 그 생산 조직이 소비와 생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동체가 생산과 소비로 나눠지잖아요. 그 생산 조직이 생산에 사용하는 생산 수단, 그것을 투자업에서 에셋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무제표의 차변에 들어가요. 그것을 예전에는 직접 소유하는, 부동산의 내 명의로 생산수단 직접 소유하는 방식밖에 없었는데, 퍼블릭 오프링에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고 생산수단을 증권으로 유동화해서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퍼블릭 오프링이거든요. IPO라는 주식 공개 제도가 있는데, 이건 정말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다. 그래서 우리 조은희 대표님 말씀 계속 말씀하시죠. 저도 그게 너무 공감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자산을 자꾸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순간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위험 부담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인류 역사 구조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생산수단 자산을 소유하되 그 소유하면서 위험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인프라와 법제도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버넌스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불필요하고 부당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고 가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결국은 모든 시민들이, 모든 인민들이 모두 생산수단을 다 소유하는 시대가 온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막스가 꿈꿨던 공산주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연금사회주의, 연기금사회주의 또는 펀드사회주의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상장기업, 200대 상장기업의 한 30%는 펀드가 최대주주예요. 그 중에서 펀드 중에 연기금 펀드가 최대주주예요. 연기금 펀드 주인은 노동자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노동자들이 미국의 초대형 기업의 다 주인이 될 수 이미.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막스가 꿈꿨던 자본주의에서 그 다음 단계, 그것이 막스는 뭔지 몰랐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단계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 미국은 이미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연금사회주의라는 게 왜 나쁜 것이냐, 그게. 모든 사람이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되고 자산을 소유해야 된다. 다만 그 생산수단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노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위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매니지먼트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경영에 참여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경영진과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차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하고 인식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공정하게 자신의 어떤 지위나 여건에 따라서 생산성을 다 소유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 미국은 이미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그 부분에서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단되어 있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임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투자를 하려는 것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이제 전근대에서 자본주의 단계로 근대로도 넘어오지 못한 전근대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 아닌가.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의식이 빨리 넘어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연금사회주의가 이것이야말로 바로 인류의 미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인물이 이제 찾냐 비었냐를 따지고 다시 찾다고 생각하는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의 이제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책임연금주의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금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연금 가입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연금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데, 과연 그 어느 수위가 적정한가라는 건 우리 사회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연금은 연금 가입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책임은 연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영행위에 구체적인 것은 관여는 하진 않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반영한 경영을 하도록 직접적인 압력보다는 굉장히 간접적이고 메커니즘적인 그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연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금자로부터 돈 모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연금이 매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거는 정도의 차이겠지만, 그 반대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연금이 책임 연금을 하고 있느냐. 맞습니다. 네. 공정하게. 네. 그래서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연금 사회주의를 걱정해야 될 거냐, 연금 방임을 걱정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은. 아니 근데 저는 그 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그 용어에 우리가 프레임을 갖추면 안 된다고 봐요. 그쵸. 그런 말씀이에요. 연금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맞나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연금의 본질이 뭐고, 그쵸. 그 연금의 본질적인 책임이 무엇이며 그 책임의 수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도 내지는 법이 적정한 행위라고 이렇게 용납을 해줄 건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연금의 목적이 무엇이고 연금의 수혜자가 누구고 연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의 역할은 저런 것 때는 지극히 커머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리턴을 하는 거고, 근데 그 리턴이 반드시 어떤 그 연금을 소유하고 있는 그 스테이크 홀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법에서 그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 졌다 그러잖아요.
저는 연금의 한 역할은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거든요. 대부분까지 갔을 때 변호사 비용, 근데 그게 이제 그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게 됐거든요. 미국에서는 대부분까지 거의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 거가 다 이미 그 커먼 센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엄청난 코스트가 들어가는 건, 그런데 그 코스트가 들어갔을 때 누가 이익을 받냐, 그냥 사회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연금이 그런 논쟁, 그러니까 연금 사회주의다, 뭐 연금보다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 연금은 커머셜 해야 되고, 연금은 이피션스 해야 되고, 그래서 연금의 역할이라면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인 그 비용을 줄이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좋아지면 회사도 좋아지고 다 돈 벌고 그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어떻게 그런 저기 이데올로기적으로 풀이되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미국 같은 데서 보면 노조하고 경영진하고 얼마나 부딪혔어요. 근데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스킨 됐잖아요. 인더 게임 같은 이해관계가 그렇죠. 같아진 근데 거예요. 국민연금도 똑같은 거예요.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맥시마이즈 리턴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코스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